학교에서 돌아온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어땠어? 아들이 답했어요. 좋았어요. 아들과 조금 더 대화하고 싶어서 덧붙여 물었습니다. 어떤 점이 좋았어? 아들이 인상을 쓰니 속에서 잔소리가 올라오더라고요. 계속 아들의 얼굴도 귀찮아 보이는 내색이 보여서 그만두었습니다. 3년 전에 제 모습이 딱 이랬습니다. 회사에서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힘들었는데 집에서도 아들과 대화하기가 힘드니 일상을 평온하게 유지하기 힘들더라고요. 특히 아들이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대화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아내는 아들과 대화를 잘하니 사춘기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도 틀린 판단이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시작하고 나서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화하는 시간이 20분이 넘고 있습니다. 아마도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밤새 수다를 떨고 있지 않을까요? 사춘기 아들과의 대화에는 우리가 몰랐던 3가지 핵심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 비밀은요, 3가지를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뀝니다. 함께 존중하고 함께 관심을 공유하고 함께 취미생활을 하면 됩니다. 듣고 보니까 별게 아니라고 생각되지요? 하지만 이 3가지 방법에는 과학적인 분석이 있습니다. 그러니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들과의 대화는 좋은 생각만 전해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줄 알았습니다. 저만의 착각이었죠. 이상하게 가족들과 이야기할 때에는 이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마치 나는 객관적인 사람이야. 그러니 내 말이 더 맞아. 이렇게 접근하게 되더라고요. 관계에서 더 중요한 것은 감정인데 이것을 놓치고 있었어요. 이성은 보통 맞다 틀리다로 구분하면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순 감정이라기보다는 신뢰하는 감정을 구축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실천으로까지는 이어지지 못했어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기 자녀가 고민을 털어놓는 대상이 부모인 경우 단 27%에 불과합니다. 특히 아버지에게 말하는 경우에는 4%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충격적인 통계가 의미하는 것은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춘기의 아들에게 아버지는 불편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연구에서 사춘기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불만은 이것이었습니다. 저도 기분이 나쁠 때가 있는데 자꾸 그럴 때도 자꾸 말을 시키면 말하기가 더 싫어져요. 엄마 의견도 중요하지만 제 의견도 좀 존중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런 아픈 기억이 있지 않나요? 문제가 있었을 때 제 머릿속은 아들의 어렸을 때 긍정하던 모습만 있어서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심지어 서운하더라고요. 나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들의 눈에는 아직 제가 경청하지 않는다고 반응하네요. 제 주변에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가 갑자기 말을 안 해요. 예전에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재미있게 얘기해 줬는데 이제는 네, 아니요로만 답해요. 이런 상황 정말 당황스러우시죠? 하지만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이 문제를 잘못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가 오늘 알려드릴 3가지 방법을 적용하면 이건 정말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들을 존중하라.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의 연구에 따르면 사춘기는 감정과 충동을 조절하는 전두엽이 급격히 발달하는 시기입니다. 존스 호킨스 대 사라 존슨 교수는 두뇌는 일생 동안 끊임없이 변하지만 청소년기의 변화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극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지요.
그러면 관계의 축도 아이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른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함께 존중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존중해라가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조선미 교수의 연구에서 발견된 사춘기 청소년의 4가지 유형 중 존중 요구형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들은 부모 자녀 대화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온전히 존중받기를 원한다고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이를 하나의 독립된 성인으로 대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엄마 나 오늘 시험 망쳤어 라고 말했을 때 기존의 반응은 어떤가요?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돼 또는 그래서 내가 더 공부하라고 했잖아. 자녀와 대화하는 방법이 어른으로 존중하는 대화법이 아니지요. 하지만 대화하는 방법 중에 존중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시험이 생각보다 어려웠구나.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들었어? 이 한마디의 차이가 뇌과학적으로 완전히 다른 반응을 만들어냅니다. 아들의 노력에 대해서도 존중하고 아들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아이들보다 오래 살았으니 이게 답이야. 이렇게 바로 해결해 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혹시 제가 아들이 혼자 스스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으며 존중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관심사항을 함께 하라. 자료를 이것저것 살펴보다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청소년기의 뇌에 특별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2004년 뉴욕 과학 아카데미 연보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이 향상되면서 동시에 사회적 불안과 걱정도 커집니다. 특히 또래의 반응이 청소년의 뇌에 크게 작용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생각을 추상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준비 과정을 거친다고 하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아이가 많이 불안해하고 걱정할수록 더 추상적으로 생각할 능력을 가지게 된다고 하면 좋은 위안이 될까요? 불안과 걱정을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관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핵심입니다. 관심사항을 공유. 박재현 갈등 중재 대화 훈련가의 연구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발견되었습니다. 아이의 관심사에 진정으로 관심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게임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게임을 부정적으로 보시지만 뇌과학적으로 게임은 친구들과의 우정, 연결감, 존재감, 자존감을 충족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한 아버지는 롤게임을 함께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3주 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먼저 학교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청소년이 지각하는 주관적 행복감이 공감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2022년 연구에서 부모 자녀 의사소통이 매개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검증되었습니다. 즉, 아이의 관심사를 공유할 때 의사소통이 활성화되고 이것이 공감 능력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생님, 게임만 하면 공부는 언제 해요? 라는 걱정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아주대학교 조선미 교수는 자녀 스스로 나중에 해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느끼는 경우라면 굳이 대화하려고 시도하기보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것이 낫다는 조언을 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하는 사항은 아들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진심으로 같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집중을 해서 같이 하는 시간을 섬세하게 보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이들은 제가 진정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귀신처럼 아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온전하게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었던 존중을 같이 병행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필사를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놀라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방법입니다. 바로 필사입니다. 필사가 사춘기 아들과 무슨 관련이 있나요?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종원 작가의 의견에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밝혀졌습니다. 21일 동안 한 가지 행동을 계속하면 뇌에 변화가 생기고 66일 동안 지속하면 90%는 습관화에 성공한다는 뇌과학 연구가 있습니다. 필사는 단순히 글씨를 따라 쓰는 행위를 넘어 부모의 내면을 성장시키고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매일 5분, 부모가 먼저 좋은 문장을 필사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좋은 말을 아이와 함께 필사를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용하는 언어가 바뀝니다. 당신은 아이에게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세상에서 유일한 사람입니다. 부모의 말이 아이가 살아갈 정원입니다. 좋은 문장을 필사하면서 좋은 문장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체득하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자연스럽게 스며들면서 일상에서 적절한 상황에서 좋은 문장을 들려줄 겁니다. 그러면 아이의 인문학적 기분 소양이 늘어나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더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한 어머니의 증언입니다. 처음에는 혼자 필사했는데 2달 후 아이들이 엄마, 오늘 아침에는 필사 안 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지금은 함께 필사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늘어났어요. 이것이 바로 뇌과학적 원리입니다. 부모가 먼저 보여주는 좋은 습관이 거울 유련을 통해 아이들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제가 고정 댓글에 필사를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 도움을 드리는 영상을 링크 하나로 달아 놓았으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추가 방법들이 효과적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첫 번째, 일상적인 대화 유도. 공부 이야기보다는 일상적인 관심사에 대해서 대화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이해와 공감 표현. 아, 그 학원이 힘들구나. 먼저 공감한 후 해결책을 제안하기도 괜찮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비언어적 소통입니다. 자녀들이 집에 왔을 때 인사하며 등을 가볍게 터치하기. 이런 비언어적인 소통도 굉장히 좋습니다.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 결과 말의 내용은 전체 의사소통에서 7%만 차지하고 말투나 억양이 38%, 몸짓이나 표정 등 비언어적인 요소가 55%를 차지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없어요 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오은영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5분의 진정한 대화가 1시간의 잔소리보다 훨씬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질이 양을 압도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잔소리가 올라왔다고 표현했지요. 진정한 대화라는 5분, 이 말을 기억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효과가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들의 경험을 공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크게 3가지를 알아보았는데요. 사춘기 아들과의 대화법 3가지. 첫 번째, 존중하기. 아들의 감정과 생각을 온전으로 인정하고 하나의 성인으로 대해주면 됩니다. 두 번째, 관심사항 공유하기. 아들이 좋아하는 것에
저 역시 진심을 다해서 관심을 가지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필사하기. 함께하는 좋은 습관으로 자연스러운 소통의 창구를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이해하시는 것에서만 멈추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안다고 말씀하시면 일상에서 분명 불편하신 부분들을 다시 마주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은 실천으로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늘리시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응원드립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다른 부모님들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사춘기는 우리 아이가 성인으로 성장하는 소중한 과정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보여주는 이해와 존중이 아이의 평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댓글창에서 만나실게요. 여러분들의 사춘기 아들과의 특별한 에피소드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실게요. 감사합니다.